이번 주제는 함수입니다. 함수, 펑션은 재사용 가능한 코드 블록입니다. 함수를 정의하려면 키워드 폰이 필요하고요. 이어서 함수 이름을 선언해야 됩니다. 함수 이름의 첫 글자는 소문자로 시작하고요.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두 번째 단어 이후부터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사용하는 게 관례입니다. 이어서 형식인자를 선언하게 되는데요. 형식인자가 없더라도 이 괄호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이름 콜론 타입, 이름 콜론 타입 이와 같이 형식인자를 선언할 수가 있고요. 형식인자와 형식인자 사이에는 콤마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에 반환값이 있다면 그 반환값의 타입을 선언해야 됩니다. 콜론 타입 이와 같은 식으로 하면 되고요. 반환값의 타입을 선언했다면 함수 본문, 함수 바디 안에는 반드시 리턴문이 있어야 됩니다. 반환값이 없으면 유닛이라고 쓰면 되는데요. 생략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폰부터 시작해서 반환값의 타입까지를 우리가 함수의 시그니처라고 부릅니다. 함수의 사인이라는 뜻이죠. 포트린 함수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형식인자는 괄호 안에 선언하고요. 형식인자가 없어도 괄호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형식인자 타입을 생략할 수가 없고요. 형식인자 이름 앞에 벨 또는 바 키워드를 붙이지 않습니다. 형식인자는 불변이에요. 값을 변경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코트린 함수는 call by value 방식으로 구현이 된다 입니다. 반환값이 있으면 리턴문을 사용해서 값을 반환하면 되고요. 그리고 반환값이 있으면 함수를 선언할 때 반환값의 타입을 표시해야 합니다. 함수 바디는 중괄호를 사용해서 묶을 수가 있고요. 네, 함수 바디가 단일 문장이라면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expression body라고 부릅니다. 코트린 함수 기초에 대해서 5가지 주제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um과 main이라고 하는 2개의 함수가 있고요. main 함수에서 sum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sum 함수는 현재 반환값이 없으니까 반환값의 타입을 유닛이라고 지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반환값이 없을 때는 생략합니다. 자, 우리 형식인자를 선언해 보겠습니다. 네, AA라고 하는 형식인자 타입이 int 타입이죠. 그리고 콤마 사용하고 형식인자 이름 타입 이와 같이 선언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선언했던 2개의 변수는 지울 수 있겠죠. 자, 형식인자를 선언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이 형식인자에 해당되는 실제 값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10, 20 이렇게 전달하면 이 순서대로 10은 A에 20은 B에 전달이 되겠습니다. 물론 형식인자 개수보다 더 많은 값을 전달하면 에러입니다. 이번에는 반환값을 선언해 볼게요. int 값을 반환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여기 에러가 발생하죠. missing return statement. return이라고 하는 문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환값의 타입을 선언했을 때는 반드시 return문이 필요하고요. return문 이후에는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return을 만나면 여기까지 실행하고 함수 실행을 종료하기 때문에 return 이후에 있는 문장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출한 쪽에서도 그 값을 전달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print line에서 전달받은 값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코트린 함수는 값 전달 방식이라는 거죠. 지금 A와 B라고 하는 형식 인자가 전달됐는데 A의 값을 우리가 40으로 변경하려고 하면 에러가 나오죠. Bell cannot be reassigned. 이렇게 전달받은 형식 인자는 불변인 겁니다. 이미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값으로 변경할 수 없다. 그런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값 전달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sum과 main 함수가 있는데요. sum은 메인 함수 호출 전에 선언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뒤에 선언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어느 위치에 있던 거 상관없이 호출할 수가 있는데 sum과 main을 모두 상위 수준 함수, 탑 레벨 펑션이라고 그래요. 탑 레벨 펑션에 반대되는 개념이 지역 함수라는 겁니다. 자, 이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 메인 함수 안에 쏙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 sum은 지역 함수, 로컬 펑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다른 함수에서 이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수가 없어요. 여기 unresolved reference, sum이라고 하는 거를 찾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sum은 메인 함수 안에서 선언됐기 때문에 이 sum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메인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역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는 이와 같이 상위 레벨 함수, 즉 탑 레벨 펑션으로 만들어 놔야 어디서나 호출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주제는 탑 레벨 펑션과 멤버 함수입니다. 멤버 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 sum이라고 하는 거는 상위 수준 함수일 뿐만 아니고 독립적인 함수예요. 어디에 속해 있지 않죠. 그런데 클래스를 선언하고 그 클래스 안에 이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쏙 집어넣으면 이제 이 sum은 독립적인 함수가 아니고 클래스 add에 속한 함수, 멤버 함수, 즉 이 멤버 함수를 우리가 메소드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러면 이 클래스의 멤버 함수는 어떻게 호출하느냐? 먼저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클래스 이름에 해당되는 함수를 우리가 호출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생성자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스턴스의 타입은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사용자 정의 타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 도트 노테이션을 사용해서 C 점 누르면 이 C 인스턴스가 갖고 있는 멤버 함수, 여기 M자가 나타나 있는데 이게 메소드라는 의미거든요. 이와 같은 식으로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클래스 안에 속한 함수도 사실은 똑같은 함수이지만 종속된 함수, 즉 멤버 함수이고 이 바깥에 이와 같이 선언되어 있으면 이건 독립적인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상위 수준 함수. 그렇지 않고 이 sum이라고 하는 게 이 메인 함수 안에 쏙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지역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번 주제는 형식 인자와 실인자입니다. 자, multiply라고 하는 함수에서 우리가 형식 인자 int 두 개의 형식 인자를 선언했고요. 반환값의 타입은 int죠. 그런데 반환값의 타입을 double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a 곱하기 b 하는 거의 결과가 int이기 때문에 타입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우리 타입 변화를 해줘야 되겠죠. 점 to double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환값의 타입에 맞춰서 결과를 반환해 줘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 앞에서 연산자 중폭에서 한 것처럼 A 곱하기 B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실인자 32와 7을 전달하는데 어 우리 두 번째 파라미터인 b 값을 전달하는 대신에 디폴트 값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b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초기 값을 설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 멀티플라이 32라고 하는 거는 32 곱하기 1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실인자가 하나인데 이 값이 A에 전달될지 B에 전달될지 궁금하죠. 그럴 때는 이렇게 직접 우리가 형식인자 이름을 지정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 개 파라미터 형식인자가 굉장히 많이 선언되어 있고 그럴 때는 네,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형식인자 이름의 실인자 이렇게 직접 호출할 때부터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기값 디폴트 값을 설정할 때 주의할 거는요. 물론 네, 이 둘 다 이렇게 선언도 할 수 있죠. 네. 둘 다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파라미터를 생략할 수도 있고요. 자,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이 디폴트 값을 설정할 때 하나의 값을 이제 지정해야 되죠. 그렇다면 32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디폴트 값을 설정할 때 지금 A를 디폴트 값으로 했는데 B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B 이렇게 지정해야죠. 그런데 디폴트 값을 이 앞쪽 파라미터에 선언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뒤에서부터 역순으로 선언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함수의 형식인자라고 하는 게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왼쪽부터 시작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관례이고요. 그러니까 내 값을 생략한다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값이란 의미잖아요. 그래서 디폴트 값을 설정할 때, 즉 초기 값을 설정할 때는 뒤에서부터 오른쪽 끝에서부터 네, 설정하는 게 좋은 코딩 관습입니다. 이번 주제는 함수 본문을 수식으로 나타내는 예제를 볼 건데요. 그거를 코틀린 영어로는 expression body라고 하고요. 네, 함수 본문을 모두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함수 본문이 한 개의 문장일 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max라고 하는 함수 보시면 return 타입이 int이죠. 그래서 a가 b보다 클 때 a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b를 리턴하는데요. 네, 이 예제는 리턴문을 이렇게 반복해서 쓰기보다는 이 물결 표시가 있죠. 클릭하시면 네, 리턴을 바깥으로 빼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옮기고 나면 네, 이 함수 바디 자체가 단문이죠. 리턴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제는 앞에서 여러 차례 해봤죠. 그래서 이 바디를 나타내는 중괄호를 없애고요. 그 다음에 리턴도 없애고 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를 우리가 expression body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타입을 추론할 수가 있기 때문에 return 타입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면 굉장히 함수,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함수는 컴팩트하게 함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ACC sum이라고 하는 거 형식인자 3개만 선언되어 있는데 ACC sum을 호출할 때 실인자 3개를 전달했을 때는 잘 실행이 되겠지만 형식인자 5개를 전달할 때는 그러면 D2 선언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7개 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개의 실인자 값을 전달받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형식인자를 선언해야 되느냐, 무제한으로 선언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파라미터를 오히려 하나로 줄이고요. 여기에 키워드 var, arg를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1, 2, 3, 1, 2, 3, 4, 5일 때 에러가 없어졌죠. var, arg라고 하는 건요. various number of argument, 임의 개수의 형식인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은 이 various number of argument라고 하는 것, 네, 가변인자라고 하는 것, 네, 정확한 표현은 네, various number of 네, argument라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요 var과 arg만 따서 네, 바아그라고 발음하면 되는데요. 가변인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various argument라고 하는 건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배열 형태로 구현이 돼요. 그래서 이 various argument가 나왔을 때는 펼침 연산자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 ACC 썸에서는 누적 합을 구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썸의 초기값은 0이지만 계속 원소를 받아들여서 누적 합을 구해갖고 그 값을 이제 출력하는 거죠. 자, 여기 봤을 때 이 var, arg로 쓴 a가 포문에서 in 다음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뭐죠? 여러 개의 원소를 갖는다는 거고요. 순환 객체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 자체가 내부적으로는 배열로도 구현된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앞에서 우리 배열을 설명할 때 array of로 생성하게 되면 이 타입은 지네릭 타입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타입을 지정해 버리면 이거는 int array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var, arg가 순환 객체로 사용될 수 있다. 제가 내부적으로는 배열로 이루어질 구현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먼저 ACC 썸을 호출할 때 ARR2를 호출해 볼까요? 그런데 에러가 나오죠. 타임 미스매치 에러가 나온다. 그러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스프레드 연산자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전히 에러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자, 이번에는 똑같은 ACC 썸을 호출하는데 ARR을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때는 아무런 에러 없이 동작하죠? 자, 여기서 왜 이 지금 array int라고 제네릭 타입으로 전달했을 때는 제대로 실행이 안 되지만 int array 타입으로 전달했을 때 이 스프레드 연산자, 즉 펼침 연산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array라고 하는 건 뭉뚱그려서 전달되지만 이거를 이제 낱개로 나눠서 펼쳐서 전달한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러면 이 경우는 왜 됐느냐? 이 var-arg라고 하는 거의 타입은 컴파일 타임에 결정돼야 되는 겁니다. 확정이 돼야 되는 건데 이 지네릭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가변적이잖아요. 그래서 컴파일 타임에 확정적으로 이거는 int 타입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알려주는 배열 객체를 생성해서 스프레드 연산자를 사용하면 아무 문제 없이 동작하는 거고요. 이와 같이 지네릭 타입으로 하게 되면 컴파일 타임에 확정적인 타입으로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프레드 연산자를 사용하더라도 에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